3,000년 유적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 중국의 일방적 통보에 에티오피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탐욕에 눈이 돌아버린 중국이 50억 달러의 빚을 빌미로 에티오피아의 역사 위에 히토류 광산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굴복 직전에 몰린 순간 한 늙은 참전 용사가 나섰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루. 부산까지 밀려 나라를 잃을 뻔했을 그때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의 손에 바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에티오피아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자리는 한국 기업들이 대신했습니다. 대체 이 낡은 사진 하나가 어떻게 중국을 무릎 꿇린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이 떠난 그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긴급 투입된 걸까요? 그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30살에 저는 조국을 팔아넘기는 계약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정부청사 3층 회의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중국 관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계약서 더미. 그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셀람 씨,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50억 달러 부채가 즉시 사라집니다. 중국 측 수석 협상가가 만년필을 내밀었어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만 하면 우리 가족도, 우리 마을도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가는 99년, 사실상 영구히 우리 땅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요? 이미 3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전액 상환 요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 오만했어요. 제 이름은 셀람입니다. 에티오피아어로 평화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평화와는 가장 먼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디스아바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10년 전 제가 20살이던 그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가난했지만 자존심만큼은 부자였죠. 아버지 타데세는 고고학자였어요. 악순 문명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었죠. 어머니 무하렛은 전통 직조 장인이었고요. 남동생 다니엘은 컴퓨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베베, 85살의 노병, 그분이 늘 쓰다듬으시던 낡은 군복 한 벌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아니 나라 전체를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그해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20살의 저는 에티오피아 북부 악숨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굴 현장이었어요. 광활한 고원 위에 3,000년 된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죠. 그 주변으로 펼쳐진 유적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셀람,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어 올리셨죠. 3,000년 된 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 땅 밑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단다. 악숨 왕국, 시바 여왕의 전설, 에티오피아 문명의 찬란한 역사가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사랑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배틀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하베샤 캔미스, 우리 전통 직물을 짜고 계셨죠. 어머니의 손에서 태어나는 천은 예술 작품이었어요. 복잡한 문양, 선명한 색깔,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장에 내놓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장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산 저가 직물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통 직물은 팔리지 않았거든요. 남동생 다니엘은 15살이었어요. 중국산 싸구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었죠. 누나, 이런 옛날 것보다 IT 배워야 해. 미래는 기술이잖아. 다니엘, 역사도 중요해. 역사로 밥 먹고 살아? 중국 회사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나 나중에 거기 취직할 거야.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베베가 그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할아버지는 85살이셨어요. 매일 아침 낡은 군복을 쓰다듬으시며 중얼거리셨죠. 나는 한국에 가봤단다. 1951년 추운 겨울이었지. 가족들은 늘 듣던 얘기라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할아버지, 한국이 어땠어요? 춥고 험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단다.
할아버지 방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 강류부대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낡은 사진과 군복이 10년 후 제 인생을,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거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존심만큼은 부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거대한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오성홍기가 바람에 날렸어요. 화룡자원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라는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죠. 중국인 관리자들이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한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먼저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연결되는 현대식 고속도로입니다. 학교도 짓겠습니다. 최신 시설에 중국어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죠. 병원도 세우고 중국 의료진을 파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1000명을 고용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니엘도 신나서 손뼉을 쳤죠. 누나, 진짜 대박이다. 중국이 우릴 도와준대. 하지만 아버지 표정만은 어두웠어요. 공짜는 없단다, 셀람.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3개월 동안 중국 기업은 약속을 지켰어요. 도로가 뚫렸고 학교 건물이 올라갔죠. 마을 사람들은 중국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본색이 드러났어요.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달라 중국 측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요구했죠. 조건은 간단했어요. 도로와 학교 건설비 50억 달러, 돈으로 갚거나 광산 개발권 99년조차. 에티오피아 정부에는 현금이 없었어요. 결국 광산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셀람, 당장 발굴 현장으로 와. 달려가 보니 중국 기업 직원들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노란색 헬멧을 쓴 중국인 감독관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죠. 이 지역은 이번 달 말까지 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발굴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이건 3000년 된 유적지예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중이라고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유산보다 발전이 우선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정부와 이미 합의했습니다. 감독관은 냉정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파괴할 순 없어요.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 후 중국 기업의 불도저가 발굴 현장 외곽을 밀어버렸습니다. 3000년 역사가 하루 만에 흙먼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무너진 유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 평생의 연구가,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흙을 움켜쥐고 계셨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무력감도 함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중국 회사가 도로 건설비로 50억 달러를 청구했대. 우리 정부가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으면 광산을 넘긴대. 불안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였어요. 1년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청구한 건설비 50억 달러.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2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30억은? 중국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게다가 이자율이 연 20%였어요. 에티오피아 정부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부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어요. 뉴스에서 보도됐죠.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전체 차관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 디폴트입니다. 그렇다면 광산을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뉴스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에서 해고당하셨어요. 중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킨다는 이유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 드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할아버지 방에 앉아서 낡은 군복만 바라보고 계셨죠. 나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조상의 유산도 지키지 못하고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어하셨어요. 시장에 중국산 직물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어머니가 한 달 걸려 만든 전통 직물은 5000비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비슷한 제품은 500비르. 엄마, 아무도 안 사요. 중국 거가 더 싸잖아요. 시장 상인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 직무를 짜면서 울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을 천을 계속 짜고 계셨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다니엘은 달라졌어요. 매일 중국 회사 채용 공고를 확인했죠. 누나, 화룡자원에서 일하면 월급이 우리 집 한 달 수입보다 많대.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누나, 나 화룡자원에 취직했어.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월급 3천 비례야. 우리 집 한 달 수입보다 많아. 내가 가족 먹여 살리게. 다니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잖아. 아빠 일자리를 빼앗고 유적을 파괴하고 누나는 이상주의자야. 역사. 유적? 그걸로 밥 먹어? 우리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다니엘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그건 현실을 봐. 누나, 여기서 중국 없이 뭘 할 수 있어? 휴대폰도, 도로도, 전기도 다 중국 거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식탁에는 빵 한 조각뿐이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셀람,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너의 대학 학비를 못 낼 것 같구나. 괜찮아요. 아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룡에서 일하겠다는 거잖아. 다니엘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안 돼. 그건 우리 땅을 빼앗는 도둑들이야. 도둑이든 뭐든 우리 살려줄 사람은 중국뿐이에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군복을 꺼내셨습니다. 다니엘, 앉아라.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보거라. 할아버지, 그 옛날 얘기 또 하시게요? 다니엘이 짜증을 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 얘기란다. 할아버지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1951년, 강류 부대. 우리는 한국을 도우러 갔단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보낸 나라가 에티오피아야. 그때 우리는 형제가 됐지. 피로 맺어진 형제.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 이야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지도도 있었죠.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까지 이어진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한국에 가셨어요? 그럼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뜨거웠던 2년이었지. 할아버지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황실근이대 정예 병력 6,037명이었단다. 황제 셀라시의 폐하께서 직접 명령하셨지. 한국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왜 에티오피아가 갔어요? 너무 멀잖아요. 우리도 1930년대 이탈리아 침략을 받았거든. 그때 세계가 외면했어. 국제연맹도 도와주지 않았지. 하지만 6.25 전쟁 때 유엔이 도왔어.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할아버지 손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어요. 영하 20도 추위에 우리는 맨발로 싸웠어. 에티오피아에선 눈을 본 적도 없었거든. 철원, 춘천, 양구, 그곳에서 우리 형제들이 쓰러졌지. 많이 돌아가셨어요? 253명이 전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알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폐허였는데도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단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내내. 정말요? 내 친구 테스파에는 그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어.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첫 병원을 세웠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셀람, 중국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70년 전 우리가 피 흘렸을 때를 기억해. 그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강류부대를 검색했어요. 위키피디아, 한국 국방부 자료, 참전용사 인터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전쟁박물관에는 강류부대 전시관이 따로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 에티오피아라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매년 100명 선발, 한국 에티오피아 우정의 다리 사업. 눈물이 났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잊었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중국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심은 씨앗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0살 전직 정부 협상가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관계를 연구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미 중국 편이었어요. 계약 서명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정부는 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였죠. 바로 그 협상장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강류부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 갑자기 왜? 한국 NGO에서 아프리카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거기 지원하려고요. 셀람, 현실을 봐라. 비행기표 살 돈도 없어. NGO에서 항공권 지원해줘요. 3개월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에티오피아는 이미 중국 손아귀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을 도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어요. 셀람,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머니가 방에서 뭔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금팔찌 3개였어요. 엄마, 그건 결혼할 때 받으신. 가져가거라. 혹시 모르잖니?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너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가서 최선을 다하거라.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니엘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룡자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누나, 한국? 거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야.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잖아. 작지만 강한 나라야. 현실을 봐. 여기서 중국 없이 뭘 할 수 있어? 휴대폰도, 도로도, 전기도 다 중국 거야. 다니엘,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든 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지. 다니엘이 비웃었어요. 누나 꿈 같은 소리 하네.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셀람, 이걸 가져가거라.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과 훈장, 그리고 작은 공책이었어요. 이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쓴 일기란다. 한국 친구들 이름도 적혀 있고, 혹시 그 후손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 공책을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페이지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상사님, 김중사님, 모두 내 생명의 은인들이야. 특히 박상사님은 철원 전투에서 날 구해주셨지. 중국군 포격 속에서 날 끌어내셨어. 할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더 주셨어요. 이분이 박상사님이야. 혹시 만나게 되면 전해다오. 아베베가 평생 감사했다고.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가면 분명 도와줄 거야. 우리가 70년 전 그들을 도왔듯이. 아디스아바바 공항, 가족이 모두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셀람,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인제라 좀 만들었어. 한국에서 먹거라. 어머니가 도시락을 건네셨어요. 누나, 조심해. 다니엘이 작게 말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셀람, 내 대신 그 땅의 안부 전해다오. 내가 평생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 심은 씨앗을 꼭 찾아올게요. 그래, 내 손녀. 너라면 할 수 있어.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할아버지의 희생을, 가족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에티오피아의 광활한 고원이 보였어요. 저를 낳고 키운 그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0시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에티오피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공항 한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참전 70주년 기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NGO 피스브릿지 사무실은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서진혁 본부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셨죠. 셀람 씨, 환영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참가보다 더 큰 이유로 왔어요. 더 큰 이유요? 저는 할아버지 군복과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강류부대였어요. 1951년 6.25 전쟁에 참전하셨죠.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는 중국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진혁 본부장님 눈빛이 변했어요. 강류부대, 정말입니까? 할아버지께서 참전 용사시라고요? 네, 이게 증거예요. 할아버지 군복에는 한국군 지급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훈장도 있었죠. 이건 정말 귀한 자료네요. 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군복을 만지셨어요. 셀람 씨,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 날 본부장님이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3층에 유엔군 참전국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에티오피아관이 따로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할아버지 부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전투 기록, 전사자 명단, 훈장, 그리고 한쪽 벽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입니다. 6,037명의 용사가 태평양을 건너왔고 253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셀람 씨, 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공책에 적힌 이름 중에 박 상사님이 계시죠? 제가 국방부에 문의해봤어요. 정말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상사, 1951년 철원 전투 참전, 1953년 제대 후 서울에서 거주, 2010년 작고, 아들 박태준 씨, 60살, 생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연락해봤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3일 후 서울 한 카페에서 박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흰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60대 노신사였어요. 아버님이 강류부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친구들은 정말 용감했다. 추위에도 불평 하나 없었다고. 박태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상사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철원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군인이 자기를 끌어내 살려줬다고. 아베베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게 제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동시에 놀랐어요. 박태준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군요. 아버님이 평생 찾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70년 전 두 전우의 우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셀람 씨, 박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1:1로 50억 달러 부채, 히토류 광산, 유적 파괴. 박태준 씨는 서진혁 본부장님을 바라봤어요. 본부장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좀 만나봐야겠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한국은 정말 의리의 나라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진혁 본부장님이 소개해준 남궁유진 이사님, 이노텍이라는 IT 기업 해외사업부 이사였어요. 강남에 있는 이노텍 본사 회의실, 40대 초반의 남궁 이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셀람 씨, 에티오피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궁 이사님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도 아프리카 진출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미 장악했잖아요.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강류부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더군요. 70년 역사와 신뢰. 남궁 이사님이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은 에티오피아에 뭘 줬나요? 부채와 종속. 한국은 뭘 줄 수 있을까요? 기술과 파트너십.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요? 우리 회사는 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뭐가 있죠?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3000년 역사, 악순 문명, 독특한 문화. 바로 그겁니다. 남궁 이사님이 손뼉을 쳤어요.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에티오피아 유적을 3D 스캔하고
AR로 재현하고 전 세계의 에티오피아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 중국은 유적을 파괴해서 광물을 캐지만 한국은 유적을 보존하면서 디지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물론이죠. 우리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남궁 이사님이 다른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게임 회사 CEO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악숨 왕국, 시바 여왕의 전설. 전 세계 게이머들이 에티오피아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교육 스타트업 대표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연수 프로그램, 코딩,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그들이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디지털 경제를 이끌도록요. 관광 플랫폼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유산 VR 투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에티오피아를 경험할 수 있게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관광이 대세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처럼 단기 착취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2주일 동안 저는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피로 맺어진 형제의 재회, 한국 에티오피아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역사적 배경. 강류부대 70년 2년. 둘째, 문제 제기. 중국의 자원 착취와 문화 파괴. 셋째, 해결책. K기술로 문화유산 디지털화. 넷째, 수익 모델. 글로벌 교육 콘텐츠. 관광 플랫폼. 다섯째, 비전.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디지털 문화허브로. 남궁 이사님이 제안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근데 셀람씨, 에티오피아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중국과 계약 단계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정부는 중국 편이에요. 50억 달러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여론을 바꿔야 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도록? 구체적으로요? 할아버지 세대는 강류부대를 기억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서진혁 본부장님이 끼어들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어떨까요? 강류부대 참전용사들 인터뷰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관계를 조명하는. 좋아요. SNS로 확산시킬 수 있어요. 남궁 이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작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청년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IT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시다. 그들이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도록. 그때 서진혁 본부장님이 한 분을 더 소개해 주셨어요. 이정우 교수님, 50대 중반의 6.25 전쟁사 권위자였습니다. 셀람씨, 제가 30년간 연구한 게 강류부대예요.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강류부대 전투 기록, 사진, 인터뷰 영상. 이걸로 다큐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 언론에 기사를 내고 정부에 청원합시다.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2달 내로 중국과 계약한다고 했어요. 2달. 남궁 이사님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다큐 제작, SNS 확산, 여론 형성, 동시에 진행합시다.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해요. 정말이냐? 셀람,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누나, 그래봤자 말뿐일 거야.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어요. 해봐야 알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가능할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3개월 만에 아디스아바바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셀람,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큐멘터리와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이틀 후,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잊혀진 형제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진실. 영상 내용은 이랬습니다. 1951년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태평양을 건넜다.
영하 20도 전쟁터에서 싸운 아프리카 용사들, 253명의 전사자, 한국 정부의 70년 장학금 프로그램, 할아버지 아베베 인터뷰. 마지막 멘트는 제가 직접 했어요. 70년 전 우리는 한국의 형제였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위기입니다. 중국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일주일 만에 500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이거구나. 중국은 우리 땅을 파괴하고 한국은 우리를 기억하네. 강류부대를 다시 만들자.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NS에 해시태그 샵세이브에티오피아, 샵코리아브라더스가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10명도 돌아왔어요. 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한국을 소개했죠. 어느 날 다니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다니엘, 한국 정말 대박이야. 삼성, LG, 네이버 모두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 우리가 강류부대 후손이라니까 정말 환대해줬어. 근데 중국은 돈으로 매수하지만 한국은 역사로 존중해. 차이 알겠어? 다니엘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달랐습니다. 문화유산청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셀람, 너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장관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이야.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어. 장관님,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진실? 넌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파트너야. 중국이 우리 유적을 파괴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만둬, 셀람. 이건 경고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에티오피아 TV에 중국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에티오피아 우정 70년. 중국이 건설한 도로, 학교, 병원, 에티오피아 발전의 동반자 중국. 그리고 익명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나? 셀람. 사기꾼. 순진한 청년들 속이고 있어. 강류부대. 과장된 이야기. 중국 대사관 성명도 나왔습니다. 한국 에티오피아 관계가 중국 에티오피아 우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강류부대 이야기, 한국의 기술, 중국의 부채 외교 폭로. 청년들이 호응했어요. 거리에서 작은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중국, 아웃. 한국과 함께. 정부는 당황했어요.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최악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뉴스 속보. 에티오피아 정부, 중국과 최종 계약 일정 발표. 2주 후 서명식.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주.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돌아온 지 3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통령 특별 성명이 발표됐어요. 에티오피아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2주 후 히토류 광산 개발권 조차 계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99년 조차가 사실상 주권양도 아닙니까?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권을 가집니다. 대통령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디스아바바 광장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었어요. 계약 반대. 우리 땅을 팔지 마라. 한국과 협력하자.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외쳤죠. 에티오피아 여러분,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지금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고 합니다. 빚 없이, 대가 없이, 형제로서요. 왜 우리는 중국을 선택해야 합니까? 군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루탄, 물대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다니엘이 어디선가 나타나 저를 끌어냈어요. 누나, 위험해. 빨리. 우리는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안쪽에 숨어서 다니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유나, 미안해. 내가 틀렸어. 다니엘? 화룡자원에서 일하면서 봤어. 그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에티오피아 노동자들 개 취급하고 환경 파괴하고. 누나가 옳았어. 한국이 답이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니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셀람을 찾습니다.
불법 시위 선동 혐의.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내 딸은 잘못한 게 없어. 비키십시오. 체포 영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셀람, 도망가라. 엄마?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셀람, 한국으로 가거라. 여기선 안 돼.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다니엘이 친구에게 부탁해 뒷문으로 저를 빼냈어요. 친구 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했죠. 누나, 케냐로 넘어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 다니엘, 너는? 난 여기 남아서 싸울 거야. 누나 대신 가족도 지키고 조심해. 누나, 꼭 성공해. 우리나라 구해줘. 다니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케냐를 거쳐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열일 남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열일 안에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가족의 사랑을, 다니엘의 각오를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진혁 본부장님이 나와 계셨어요. 셀람 씨, 에티오피아 상황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열일 후면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에티오피아는 끝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정부를 움직여야 해요. 에티오피아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건 한국 정부뿐이에요. 본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이정우 교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연구자 50명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죠. 제목은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합니다. 70년 전 그들이 우리를 도왔듯이. 청원 내용은 이랬어요. 1951년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253명이 우리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위기입니다.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져 주권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류부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 3일 만에 50만 명. 한국 주요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조선일보, 잊혀진 형제, 에티오피아의 눈물. 중앙일보, 강류부대 후손이 보낸 SOS. 한겨레, 중국 부채 외교의 희생양, 에티오피아. TV 뉴스에서도 보도됐어요. 에티오피아 청년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한 강류부대의 후손입니다. 제 인터뷰가 나갔어요. 한국 여러분, 저는 셀람입니다. 제 할아버지 아베베는 1951년 철원에서 싸웠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 반응이 쏟아졌어요. 도와야죠. 당연히. 강류부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중국 진짜 나쁜 놈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궁유진 이사님이 전화했어요. 셀람 씨, 우리 회사 이사회 긴급 소집했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 프로젝트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15개 한국 IT 기업 컨소시엄 구성했어요. 총 투자액 30억 달러. 제 심장이 뛰었어요.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에티오피아 청년 1000명, IT 교육, 스마트 시티 기술 이전, 오지 통신망 구축. 조건은 하나, 중국 계약 파기. 30억 달러.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외교부 차관을 만났어요. 정부청사 회의실. 차관님은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이셨죠. 셀람 씨, 한국 정부도 움직이겠습니다. 차관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에티오피아에 긴급 차관 20억 달러 제공. 무이자 30년 상환. 조건은 중국 광산 계약 취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으니까요. 숫자를 정리하면 이랬어요. 한국 정부 무이자 차관 20억 달러, 한국 기업 투자 30억 달러, 총 50억 달러, 중국 부채 50억 달러를 정확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중국 광산 계약 파기. 둘째, 한국 에티오피아 전략적 파트너십. 셋째, 문화유산 보존 협력. 넷째, 청년 교육 프로그램. 한국 대사관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공식 제안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피로 맺어진 형제, 에티오피아에 총 5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합니다. 중국 부채를 즉시 상환하고
에티오피아의 진정한 독립을 되찾으십시오. 한국은 착취가 아닌 협력을,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저는 밤마다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한국이 50억 달러를 지원해줘요. 50억? 정말이냐? 무이자 차관이래요.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셀람, 너가 해냈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니엘도 전화했어요. 누나, 뉴스 봤어. 한국 대박이다. 근데 정부가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어. 여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매일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한국과 협력하자고. 다니엘, 조심해. 걱정 마. 나 이제 용감해졌어. 동생이 웃었어요. 제안서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일까지 5일 남았어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재무장관, 외교장관, 한국 제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에티오피아 정부 성명이 나왔어요.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 긴급 강요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어요. 한국 제안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이자 차관의 기술 이전까지. 외교장관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중국을 화나게 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소. 이대로 중국 계약하면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국민 투표를 실시합시다. 다음 날 대통령 특별 연설이 나왔어요. 에티오피아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에티오피아는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까? A. 중국 50억 달러 부채, 광산 99년 조차. B. 한국 50억 달러 무이자 차관, 기술 협력. 3일 후 투표합니다. 에티오피아 전역이 들끓었어요. 아디스아바바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방 도시들에서도 수십만 명이 모였죠. 한국과 함께, 중국 노. 한국 예스. 강유부대를 기억하라. 할아버지 아베베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영상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계셨습니다. 나는 1951년 한국을 위해 싸웠소. 그 나라 사람들은 의리를 아는 사람들이오. 중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하오. 청년들이 할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행진했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사가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만났어요. 각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 투자국입니다. 만약 한국을 선택하신다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대사님, 중국이 우리에게 준 건 부채였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주더군요.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투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울 호텔 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새벽에 다니엘이 전화했어요. 누나, 투표소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새벽부터. 정말? 다들 한국을 선택할 거래. 누나, 우리 이길 것 같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투표소에 긴 줄이 늘어섰어요.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할아버지 아베베도 투표소에 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투표지에 표시하셨죠. B. 한국. 나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소. 이제 내 손자들이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 차례요. 개표가 시작됐어요. 한국 시각 새벽 3시.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서진혁 본부장님, 남궁 이사님, 이정우 교수님 모두 모였어요. 개표율 10%, 한국 85%, 중국 15%, 50%, 한국 88%, 중국 12%, 100%, 투표율 82%, 찬성 한국 89%, 반대 중국 11%, 압도적 승리였어요. 해냈다. 남궁 이사님이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 에티오피아 광장. 사람들이 환호하며 한국 국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에티오피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투표 다음 날 한국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로 맺어진 형제,
에티오피아에 20억 달러 무이자 차관을 즉시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도 3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나라다. 통쾌하다. 이틀 후 한국 외환은행에서 중국은행으로 50억 달러가 송금됐어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차관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 조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중국 대사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차관 전액 상환 시 계약 무효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화룡자원에 통보했어요. 모든 건설 프로젝트 중단. 6개월 내 철수하십시오. 화룡자원 현장에서 중국 직원들이 짐을 쌌습니다.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박수쳤어요. 돌아가, 돌아가.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영상을 보냈습니다. 누나, 이제 자유다. 중국 놈들이 떠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선의를 저버렸습니다. 국제 신의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달랐어요. 뉴욕타임스, 한국, 중국의 부채 외교에 맞서다. BBC, 에티오피아 사례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영향 미칠 것. 알자지라, 한국 에티오피아 동맹, 중국의 아프리카 지배 종식 신호탄. 중국의 부채 외교가 전 세계에 폭로됐어요. 3개월 후,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셀람, 다니엘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누나, 정말 해냈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 심은 씨앗이 자랐어요. 장하다. 내 손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악숨 유적지로 갔습니다. 중국이 파괴했던 그곳. 한국 고고학팀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일하고 계셨죠. 셀람, 고맙다. 너가 우리 유적을 구했구나. 아빠가 평생 이 땅을 사랑하셔서 가능했어요. 한국 팀장이 말했어요. 타데세 박사님, 이 유적은 세계문화유산감입니다. 우리 기술로 3D 스캔하고 디지털로 보존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 문화를 보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직물 작업실도 변했어요. 한국 디자이너가 와서 협업하고 있었죠. 하베샤 엑스 서울 브랜드예요. 에티오피아 전통과 K 패션의 만남이에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셀람, 이제 내 작품을 한국 사람들이 사준단다. 다니엘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 IT 기업 현지 법인이야. 월급이 화룡 다닐 때 3배야.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일해. 모든 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부심, 희망, 미래.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형제였습니다. 1년 후,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디스아바바에 새로운 IT 단지가 생겼습니다. K 에티오피아 테크밸리, 한국 기업 15곳, 에티오피아 스타트업 100곳이 입주했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IT 기업 현지 법인 개발자였죠. 누나,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에티오피아, 전통 음악을 AI로 분석해서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 올리는 거야? 우리 음악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지. 다니엘 눈이 반짝였어요.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이 출시됐습니다. 이디오피언 헤리티지 디지털 플랫폼. 기능은 이랬어요. 악숨, 랄리벨라 등 유적 VR 투어, 에티오피아 역사 교육 콘텐츠, 전통 음악, 춤, 공예 아카이브, 전 세계 관광객 예약 시스템.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명, 150개국, 수익 2천만 달러, 관광객 200% 증가. 에티오피아 전통 문화가 K-컬처 전략으로 전 세계에 퍼졌어요. IT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매년 1000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 코딩 학원이 50곳 생겼죠. 졸업생 취업률 95%. 다니엘이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나는 실업자였어요. 중국 회사에 목매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기술이 있으면 독립할 수 있어요. 어머니 무하렛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와 협업한 하베샤 엑스 서울 브랜드. 에티오피아 전통 문양에 K 패션 감성을 더했어요. 한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됐습니다. 셀람,
5천 비르였던 내 작품이 이제 5만 비르에 팔려. 중국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고고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문명 교류사. 셀람, 신기한 게 뭔지 아니? 한국 고대 유물에서 에티오피아 영향을 발견했어.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 문화가 한국까지 갔던 거야. 우린 진짜 오래된 친구였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주목했어요. 케냐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중국 부채 문제가 있어요. 르완다, 탄자냐, 가나 10개 아프리카 국가가 문의했어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의제는 부채 외교 탈출과 디지털 협력. 에티오피아가 모델이 됐어요. 20개국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부채 외교를 거부한다. 우리는 역사적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선택한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만든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 기술을 이전하고 청년을 교육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이다. 중국 대사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다시 가시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초청했어요. 강류부대 참전용사 국빈 방문. 셀람, 나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땅을 밟고 싶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한국 정부가 초청했어요. 정말이냐? 네. 73년 만에 귀환이에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니엘도 함께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정말 다시 가는구나. 73년 만에.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내 손녀 덕분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에 한국 국방부 의장대가 나와 있었어요. 강류부대 아베베 참전용사님, 대한민국이 환영합니다. 군악대가 에티오피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려 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다. 나는 스스로 걷겠다. 86살 노병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셨습니다. 의장대를 향해 경례하셨어요. 의장대가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73년 만이구나.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첫 방문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었습니다. 강류부대 전사자 묘역, 253개의 묘비,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쓰다듬으셨어요. 테스파에, 아마누엘, 다나초, 모두 내 형제들이었지. 추운 겨울, 함께 싸웠지. 너희는 여기 잠들고, 나만 돌아갔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친구들, 너희를 두고 떠나서. 하지만 봐라, 우리 손녀가 왔어. 너희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저도 무릎 꿇고 참배했어요. 박태준 씨도 묘역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베베 어르신, 두 분이 포옹했어요. 70년 전 아버님이 어르신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유언을 남기셨죠. 에티오피아 전우를 만나거든 고맙다고 전해라. 나도 박 상사님께 빚졌소. 우리는 서로 목숨을 구한 형제였지.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어요. 아베베 참전용사님, 대한민국은 73년 전 당신과 강류부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 셀람 씨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형제란 이익이 아닌 의리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대통령님,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할아버지가 서울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셀람, 고맙다. 할아버지를 다시 한국에 데려와 줘서. 이제 할아버지는 전우들 곁에 가겠다. 너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거라.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영원한 형제로 남도록. 할아버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어요. 전우들 옆에 묘비에 새긴 글, 강류부대 아베베 참전용사 1939, 2024.
피로 맺어진 형제를 끝까지 기억하다. 장례식은 한국 정부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군 의장대, 21발 예포,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전용사회 회장 모두 참석했어요. 에티오피아 대통령도 왔습니다. 아베베 장군은 우리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 셀람은 현대의 영웅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군복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안이 완성됐습니다. 73년 전 한국으로 떠났던 할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면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서울에서 한국 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만났어요.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형제애를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역사적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조약 내용은 이랬어요. 상호 안보 협력, 기술 이전 및 공동 R&D, 문화 교류 확대, 청년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경제 협력. 저는 양국 친선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배지를 달아주셨어요. 셀람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역사적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셀람, 당신은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조국의 자랑입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 국제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주제는 역사를 디지털로, 부채를 파트너십으로. 20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가했어요. 케냐, 르완다, 가나, 탄자니아 모두 중국 부채 문제를 겪는 나라들이었죠. 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총이나 칼이 아니라 신뢰와 의리의 무기입니다. 중국은 돈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한국과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새마을 운동 전수, 필리핀, 경제개발협력, 캄보디아, 평화유지군 파견.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익이 아닌 신뢰로 파트너를 선택하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포럼 폐막식에서 20개국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채 외교를 거부한다. 우리는 역사적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선택한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만든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 기술을 이전하고 청년을 교육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다.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조선일보, 에티오피아 모델,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 중앙일보, K외교의 승리, 역사와 신뢰로 승부하다. 한겨레, 강류부대 70년 만에 보답, 20개국 마음 움직여. 한국인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중국은 돈으로, 한국은 마음으로.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저는 서울에서 남편 서진혁과 결혼했어요. 함께 피로 맺어진 형제 재단을 운영했죠.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아킬. 할아버지 이름을 땄어요. 한국 이름은 서아린. 아린이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아베베는 73년 전 한국에서 싸웠단다. 추운 겨울, 용감하게.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너가 태어날 수 있었어. 엄마,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해질래? 그래, 우리 딸. 너는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특별한 아이야. 재단 활동도 확대됐어요. 매년 아프리카 청년 500명을 한국으로 연수 보냈습니다. 한국 대학생 100명은 아프리카로 봉사를 갔죠. 수혜국이 15개국으로 늘었어요. 어느 날 한 에티오피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19살 여학생 베테레어르크. 셀람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 할아버지도 강류부대였어요. 한국에서 IT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10년 전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베테레어르크, 할 수 있어. 진심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나눠줄 차례니까요. 원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년 6월 25일, 전쟁 기념일이면 저는 아린이를 데리고 현충원에 갑니다. 할아버지 묘 앞에서. 할아버지, 아린이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증손녀예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피가 흐르는 아이죠. 아린이가 묘비에 꽃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할아버지, 이제 두 나라가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씨앗은 국경을 넘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타데세는 악숨 문명 연구소 소장이 되셨어요. 한국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시죠. 셀람, 유네스코가 악숨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단다. 너의 덕분이야. 어머니 무아렛은 하베샤 엑스 서울 브랜드 대표예요. 전 세계 백화점에서 내 작품을 팔고 있어. 꿈만 같구나. 다니엘은 IT 기업을 창업했어요. 에티오테크 솔루션스. 직원 50명. 아프리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죠.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한국 문을 열어줬잖아. 너가 용기 내서 변한 거지. 재단 활동은 계속됩니다. 청년 교육, 문화유산 디지털화, 창업 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100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도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하죠.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셀람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답해요. 할 수 있어. 진심과 역사가 있다면. 어제는 한국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강류부대 공부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아프리카 가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너 같은 친구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남편 서진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믿어줘? 10년 전만 해도 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죠. 아니야. 할아버지 덕분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고 우리 아린이도 이 이야기를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겠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여요. 1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었죠.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을 찾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두 나라를 잇는 거대한 나무가 됐어요.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해. 우리 가족 이야기. 뭐라고 발표할 건데? 할아버지 이야기요. 73년 전 한국을 도왔고 엄마가 그 인연으로 나라를 구했다고. 좋은 이야기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두 나라를 잇는 사람. 그래, 우리 딸. 너는 할 수 있어. 아린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구나. 한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하지만 더 대단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희생을 기억하고 73년 만에 보답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마음이 선진국이에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돈이 아닌 의리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한국 덕분에 조국을 구했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뤘어요. 제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아프리카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래 식민지였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았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공짜 도움은 없다는 걸. 중국의 도움은 부채에 덧치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와 역사를 나눴어요. 70년 전 우리가 도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돕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 거래가 아니라 형제애. 우리도 당당해집시다.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파트너를 선택합시다.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중국식 대 한국식, 부채 외교 대 신뢰 외교, 착취 대 파트너십. 에티오피아가 선택했고 20개국이 따라왔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와요. 군대가 아니라 역사에서 나와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70년 동안 신뢰를 쌓았어요. 그 신뢰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혼자가 아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났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힘입니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감히 말하고 싶어요. 한국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경제 대국도 많고 군사 강국도 많아요. 하지만 의리의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70년을 기억하고 73년 만에 찾아와 준 나라. 공짜로 도와주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나라.
여러분이 제게 가르쳐 준 것. 진정한 힘은 기억에서 나온다. 진정한 승리는 신뢰로 이룬다.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 테크밸리에서는 에티오피아 청년 100명이 AI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는 한국 기업 20곳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케냐, 루안다, 가나 15개 아프리카 국가가 에티오피아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73년 전 심은 씨앗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딸 아린이가 물어요. 엄마,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일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딸, 할아버지는 총으로 나라를 지켰지만 너는 기술과 사랑으로 나라를 이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세대의 전쟁이야. 에티오피아 청년 베테르어르크도 물어요. 선배님, 저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10년 전 나도 똑같이 물었거든. 그리고 봐, 지금 여기 있잖아. 매년 6월 25일, 저는 아린이 손을 잡고 현충원에 갑니다. 할아버지, 다녀갈게요. 한국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에티오피아도 이제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룬 형제를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한국까지 와주셔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아린이가 묘비를 쓰다듬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돌아섭니다. 앞에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어요. 할아버지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 나라가, 두 대륙이 하나의 형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셀람의 사연이었습니다. 73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한 나라를 구하고 아프리카 전체를 움직였는지 보셨죠?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중국은 돈으로 세계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형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나라의 국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그들이 만든 아름다운 인연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을, 당뇨부대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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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풀이었습니다.